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전기 또 가스요금이 또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기 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전기요금 내일부터 킬로와트 시당 8원 인상되고요.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당 1.04원 오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4인 가구 사용 기준으로 한 달에 약 3,000원 인상될 걸로 보이고요. 가스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4,4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관이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 가스요금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을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가 어렵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오르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취약계층들 아닙니까? 걱정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취약계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함께 발표됐는데요. 예.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취약계층은 평균 전력 사용량이 313kW인데 여기까지는 기존의 요금 단가를 적용받고 이를 초과하면 인상 단가가 적용이 됩니다. 또 기존의 주택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 이걸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농사용 전기요금은 3년에 걸쳐서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서 단기간의 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7월부터는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캐시백 제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예.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그 절감량에 따라서 킬로와트 시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취약계층 어려움 덜기 위해서는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 또 춥지 않아야겠네요. 자, 앞서 두 공기업 나란히 자구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한전과 가스공사가 12일에 각각 25조 7천억 원, 15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는데 예. 한전은 지난해에 발표했던 20조 1천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에 더해서 2026년까지 5조 6천억 원 추가로 절감하기로 했고요. 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임금 인상분 전부 반납하고 차장급은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여의도에 있는 남서울본부 매각하고 또 10개 사옥의 임대 추진하고 조직 축소하기로 했고요.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반납하고 성과금의 경우에는 1급 이상은 전액, 2급 이상은 50%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스 수급 안정에 크게 영향이 없는 사업비 1조 4천억 원은 미루거나 줄이기로 했고요. 프로농구단 운영비도 지난해 대비해서 20%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불똥이 프로농구단까지 튀었네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그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7분께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는데요. 예. 행안부는 지진 위기경보 단계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2km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번 지진이 올해 한반도 그리고 주변 해역 지진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데요. 이 계기 진도 그러니까 흔들림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강원과 경북은 3, 충북에서 2로 추산이 됐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 3의 경우에는 실내 그리고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이 현저하게 느낄 수 있고 정차한 차가 흔들리는 정도의 규모라고 하고요. 충북에서 잡힌 2는 조용한 곳에 있거나 건물 위층 소수의 사람은 느끼는 정도다. 이 정도로 이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느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사유에서 당직을 해보면요, 이렇게 지진 나면은 또 전화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면 그래요. 뭐냐면 지진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정도의 지진이라도 많이 놀라시는 분들 또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죠? 네, 일단 오전 6시
52분까지 예. 소방당국에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18건인데 다행히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이 됐고요. 다만 기상청은 이 해역의 지진이라도 규모가 커지면 그 그러니까요. 여파가 내륙까지 미칠 수 예. 있다면서 인근 지역은 지진동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근에요. 진짜 지진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이번 지진이 올해 들어서 강원도 동해시 일대에서 발생한 무려 52번째 지진입니다. 그리고 이 52번의 지진 중에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올해 들어 오늘 처음 발생한 건데요. 예. 오늘뿐 아니라 사실 어제도 같은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고 예. 이 지난달 23일부터 지진이 이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이 지역에 한 해 동안 발생한 지진이 2017년에 6회 예. 발생한 게 가장 많았는데요. 올 들어 50회가 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율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전주보다 2.2%포인트 상승해서 36.8% 기록했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 낮아져서 60.8%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3주 연속 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긍정평가가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한미 정상회담 있었던 4월 말부터 3주 연속 상승해서 32.6, 34.5, 34.6, 36.8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부정평가도 같은 기간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요. 64.7, 62.6, 62.5, 60.8 이런 추이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 3.1절 이후에 지지율을 눌러왔던 외교 안보 이슈, 윤 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그리고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인해서 호전됐고 국민의힘도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으로 당내의 혼란이 해소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대통령과 관련한 얘기는 잠시 뒤에 심평 변호사 전화를 연결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장위 19역 재개발 사업 이거 참 말이 많은데 결국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정비사업 구역에서 제외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장위 19역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이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예. 지난 10일에 임시총회 열었고요. 사랑제일교회 재척의 건 가결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가 교회 부지에서 이전하는 대가로 500억 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예. 전 목사가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를 가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500억 원 규모의 합의금도 백지화됐습니다. 장위 10구역 재개발 네. 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 1년 이상 지연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조합이 착공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을 했고 입주 시기도 2028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늦어진다는 건 그만큼이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될 건데요. 이럴수록 조합원들의 고민은 더 커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주동준 조합장 직무대행이 예. 늦었지만 지금부터는 아파트를 짓는 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네. 전 목사가 500억 원 요구한 거에 대해서 돈을 주는 지저분한 짓 하지 말자. 교회를 아예 제외하고 우리 집을 짓자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하고요. 이 500억 원을 주면 나간다고 했는데 이행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무슨 예. 대화를 하느냐. 또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겠다는 조합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질책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총회에서 이런 결과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TBS 그리고 TBS 노조가요. 공정성 논란과 관련한
언급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서울시 의회가 지난해 11월에 2024년부터 TBS가 서울시 출연금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죠. 예. 그래서 TBS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 통해서 이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TBS가 지난 11일에 공정성, 편향성 논란에 반성한다. 논란에 대한 자체 반성과 혁신 방안을 담은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제1노동조합인 TBS 노동조합도 오늘 이에 동참했습니다. 혁신안을 통해서 더 공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TBS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혁신안에 TBS가 시민을 위한 공적 책무를 다하는 공영방송 TBS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TBS 400여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는 해법들이 담긴다면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TBS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공정성 훼손한 인물 출연을 제한하기도 또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안에 담긴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방송 출연 제한 심의위원회 이걸 신설해서 논란이 된 방송 진행자나 출연자의 출연을 제한하는 내용을 이제 심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출연 제한 대상은 불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 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훼손하는 언행으로 TBS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그리고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출연이 제한되는 사람 등입니다. 일단 혁신 방안은 이달 중에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